미국 대통령이었던 아이젠하워 대통령으로부터 미국의 완스타 장성들의 아들들은 거의 다 대한민국 전쟁에 왔습니다. 그 중에서 희생된 사람이 얼마냐, 아들들이. 더 돌아볼 필요도 없다. 이런 정신력을 가진 군대가 있다면 미군이 여기다가 도와주면 바로 우리가 반전을 일으킬 수 있다. 여러분, 6.25 전쟁이 일어나기 전 그때 당시 우리나라가 처해 있던 이 국제적인 환경입니다. 여러분이 이 지도를 보면 알겠지만 대한민국은 공산제국이라는 이 거대한 아기 제국의 맨 끝자락에 간신히 붙어 있습니다. 섬처럼. 지금은 우리가 12 경제 대국이고 또 우리나라에는 주한 미군이 있고 또 우리는 지금 산파와 민주화를 이루어서 세계에서 10손가락에 드는 대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문제없지만 그때 당시 6.25 전쟁이 일어날 당시에는 우리나라에 주한미군이 없었습니다. 또 미국은 6.25 전쟁이 일어나기 몇 달 전 바로 1950년 1월 에치스 라인이라는 걸 그었습니다. 말하자면 미국의 핵심 이익을 어디까지 그을 것이냐. 그래서 에치스 라인을 그었는데 그 에치스 라인이 아쉽게도 그때 당시 38선에 그어져 있지 않고 한반도와 일본 사이에 그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라인을 볼 때에는 전 세계적으로 만일 대한민국에서 공산주의와 우리 자유민주주의가 한판 붙는다면 상식적으로 볼 때에는 우리를 도와주러 외국에서 올까요, 안 올까요? 예, 상식적으로는 이거는 가나 마나 해보나 마나한 싸움이기 때문에 이런 데는 오지 않습니다. 자, 6월 25일 날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미국 대사를 만나서 북한이 치고 내려왔다. 우리가 여기서 저 공산주의와 싸우는 길은 우리도 중요하지만은 미국이 도와줘야 된다. 빨리 트루먼 대통령에게 정보를 보내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요구해라. 그리고 트루먼 대통령에게 이승만 대통령이 여러 차례 전화를 합니다. 트루먼 대통령은 이승만 대통령에게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당신들을 꼭 도울 겁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미국은 세계 대국입니다. 미국의 눈에는 대한민국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유럽 전선도 있고 전 세계를 보는 것이 미국의 항상 세계 전략입니다. 미국은 자기 이런 세계 전략을 간출하는 데서 제일 1순위로 보는 게 뭐냐면 그 나라에 미군이 가서 싸울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그 나라에 미군이 갔을 때 그 나라 국민들과 군인들이 미군과 함께 용기를 내서 싸울 그런 희생정신이 있느냐 없느냐는 걸 먼저 체크합니다. 만약 먼저 체크해보고 아, 이 나라는 무기도 훌륭하고 나라 돈도 많고 다 훌륭한데 군대가 싸울 의지가 없다라고 하면 미군은 오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왔다가도 갑니다. 우리가 다 아셨잖아요. 남부 베트남. 미군이 가서 남부 베트남을 전 세계 4위의 군사강국으로 미국이 다 만들어줬어요. 그런데 미국이 딱 보니까 비행기, 탱크, 장갑차 계속 가져다 주는데 가만 보니까 남부 베트남 군대는 싸울 의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어느 순간에 아니다. 이건 도와줄 의미 없다. 철수해. 74년대. 그래서 75년도에 거지 같은 북부 베트남 군대가 소총으로 무장한 베트남 군대가 F-5와 탱크로 무장한 남부 베트남군을 쉽게 벽에다 전투 같은 전투도 없이 쉽게 점령합니다. 아프가니스탄 보셨죠? 아프가니스탄 그 잘 무장된 10만의 군대가 탈레반과 같은 그 거지 같은 군대와도 싸울 의지가 없는 걸 보고 미국은 바로 비행기 타고 다 빠져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트루먼 대통령이 바로 메가더 장군에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한번 가서 한국군이 우선 있는지 그 다음에 싸울 의지가 있는지 한번 가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당시 28일 날 이미 서울은 북한군이 점령하고 전 세계 다 서울을 다 점령했습니다. 라고 선포한 뒤였어요. 메가더 장군이 대통령이 가보라니까 와야죠. 그래 가자. 라고 봅니다. 근데 메가더 장군은요, 그때 우리 군이 다 서울에서 포에 갇혀서 다 전멸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디에 가야 됩니까? 하니까 참모들이 수원비행장으로 일단 비행기를 타고 가보시죠.
하니까 메가더 장군이 깜짝 놀랍니다. 아니 수원비행장이 아직 국군의 통제에 있느냐? 아직 있습니다. 그게 6월 29일이거든요. 그래? 그 이상한데 정말이야 가보자. 그리고 도쿄에서 비행기 타고 바로 2시간 만에 와서 수원비행장에 내리니 진짜 비행장도 우리 국군이고 국군 우리 지휘관들이 나와서 쫙 사령관을 맞이합니다. 메가더 장군의 첫 번째 질문은 뭐냐? 군대가 있느냐? 이게 첫 번째 질문이었어요. 카카, 군대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한강 이남에 지금 전선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 영등포 이 지역이에요. 메가더 장군이 자기가 눈으로 직접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럼 지프차를 타고 달려가 보자. 그래서 달려와서 지금 역사 기록에 보면 아마 이 영등포 노량진 이 주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 왔는데 이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메가더 장군이 척 와서 돌아보려고 하니까 이렇게 전선을 지금 파고 있는데 여기에 우리 국군 1등병 정말 어린 1등병 병사가 지금 있는 거예요. 메가더 장군이 이상해서 아니 이거 다 도망친 줄 알았는데 어떻게 군대가 수도를 빼앗긴 군대가 여기에 남아있네. 메가더 장군이 물어봅니다. 아니 넌 누구냐? 하니까 1등병 신동수입니다. 왜 아직 여기에 있느냐? 금방 북한이 한강을 넘어오면 잡혀 죽을 텐데. 그때 이 1등병이 메가더 장군에게 뭐라고 답변했을까요? 아시는 분 계세요? 바로 그겁니다. 카카, 장군 카카, 철수 명령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철수 명령이 없으면 여기서 싸울 거냐? 철수 명령이 없기 때문에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이거 정말 대단한 말입니다. 지금 같으면 그런 말 뭐 누구나 할 수 있지. 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그때 당시로 생각해보면 탱크로 무장한 지금 북한군에게 그때 당시 전쟁 개전 초기에는 우리 군이 완전히 넋이 나갔습니다. 메가더 장군은 우리 군이 전투 능력을 상실하고 정신력도 다 바닥을 친 줄 알았는데 바로 이렇게 어린 1등병이 철수하라는 명령이 없어서 지역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거는 군대 안에 명령지휘 체계와 기강이 살아있는 군대가 살아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두 번째 질문이 더 기가 막힙니다. 내가 장군인데 너 하나 주면 내가 구원해 줄 수 있어. 내가 바라는 소원을 말해달라 라고 메가더 장군이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이 1등병이 뭐라고 답변했을까요? 네, 맞습니다. 총과 총알을 주십시오. 싸울 수 있게. 그래서 메가더 장군이 이 말을 듣는 순간에 더 돌아볼 필요도 없다. 이런 정신력을 가진 군대가 있다면 미군이 여기다가 도와주면 바로 우리가 반전을 일으킬 수 있다. 이렇게 하고 다시 돌아가서 비행기 타고 더 돌아보지도 않고 도쿄로 갑니다. 가서 트루맨 대통령에게 카카 가보니 군대도 살아있고 전신력도 없습니다.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미군이 참전 결정을 하게 됩니다. 6.25 전쟁이 터진 후 6.25 전쟁이 끝날 때까지 우리나라의 16개 나라에서 지원병이 왔을 뿐 아니라 미국 한 나라에서만도 수십만 명의 청년들이 코리아라는 이름 하나 듣고 그 코리아가 어디에 붙어있는지도 모르고 우리 대한민국을 구원하려고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일은요, 그때 당시 6.25 전쟁 전 기간에 미국에서 미군 장성들의 아들 142명이 한국전에 참가했습니다. 여기에는 미국 대통령이었던 아이젠하워 대통령으로부터 미국의 완스타 장성들의 아들들은 거의 다 대한민국 전쟁에 왔습니다. 그 중에서 희생된 사람이 얼마냐? 아들들이 35명이 바로 6.25 전쟁에서 죽었습니다. 어제는 6.25 전쟁이 터진 지 74주년 해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지금 정치인들이 대단히 많이 와 있습니다. 어제 저녁 6월 25일 저녁 우리 서울 워크힐 호텔에서 그들을 환영하는 만찬이 있었는데 제가 그 자리에서 그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로 여기가 대한민국에 와서 정말 희생된 8군 사령관이었던 워크힐 장군의 이름을 단 워크힐 호텔이다. 이렇게 우리들은 미군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된 그 희생 정신을 아직도 잊지 않고 고맙게 여기고 있다. 이렇게 제가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1950년 12월 워크힐 장군이 그때 희생됐을 때 워크힐 장군의 영구를 누가 메고 나갔을까요? 아시는 분 계십니까? 워크힐 장군이
예, 누가? 예, 정확히 하십니다. 이 부분에서 박수 한번 좀 쳐드립시다. 8군 사령관, 낙동강 개선을 지켜낸 8군 사령관 워커힐 장군이 우정부 개선에서 차를 타고 가다가 지프차가 사고 나서 거기서 희생됐습니다. 그런데 그 희생된 장군의 시신을 누가 용구를 메고 나갔느냐? 그때 당시 전선에서 싸우던 워커힐 장군 샘 워커가 직접 와서 아버지의 시신을 거들었습니다. 네. 이렇게 6.25 전쟁 전 기간에 미국의 거의 모든 장성들의 아들들이 다 와서 여기서 싸웠습니다.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아들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우리나라에서의 6.25 전쟁의 지금까지 모든 역사는 제가 판단하건대는 대북 중심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6.25 전쟁 하면 미군이 다 7월 1일 날 도착해서 그 다음부터 전열을 수습해가지고 낙동강에서부터 어떻게 하고 미 8군이 어떻게 하고 메가더 장군이 인천에서 이렇게 쓰였습니다. 그러나 6.25 전쟁 개전 초기에 우리가 어떻게 북한의 개전 전쟁 계획을 우리 군인들이 용심을 발휘해서 그 불가능을 가능으로 역전시켰는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긍지높이 자랑스럽게 생각하자고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